이렇게 저희 미술관 책방에서 모아님을 다시 소개해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아님은 되게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하기가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이 모아님을 저희 전시에서 섭외를 할 때는 약간 한국의 1세대 드래핏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섭외를 요청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책도 내시고 어떻게 보면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면서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배우 참여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단어로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전에도 했지만 그거를 점점 더 뭐랄까 증명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무언님이 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책방에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자면 2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는데 이제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Looking for Another Family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모어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되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너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렵단 말이죠. 이제 가족이라는 게 우리는 뭐 혈연 관계로 맺어진 어떤 친족 관계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친족 관계의 사람들보다도 더 가족 같은 그런 감정적인 연대를 나누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같이 사는 반려동물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식물이나 아니면 자기가 믿는 종교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과 감정적인 연대를 나누면서 그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로 뻗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것들을 예 아니요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회 구조로 모든 걸 나누기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전시에서는 그 카테고리 안에 분류할 수 없는 존재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그런 이분법적인 그 사고의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전시였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제가 왜 모어님을 초청했는지 너무 잘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이제 모어님이 이 책을 소개를 해주셨을 때 딱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아, 왜 이 사람이 책을 썼지? 라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다 읽어보다 보면은 그냥 이 모어라는 사람이 그냥 매일매일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일기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놓은 어떤 에세이들의 모음이거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모어님이 글을 쓴다는 거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무용을 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발화하는 어떤 되게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모어님이 뭔가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런 해석한 방식에 있어서 나에게 글쓰기란 어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합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하염없는 시간이 걸렸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뵙기 위해서 경기도 양주시 장로의 이영리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꾸몄고요. 지금 이 구역, 이 나라, 이 사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저는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그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과정들을
아주 치열하게 낱낱이 샅샅이 매일매일 기록한 것들이에요. 누가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작가도 아니고. 근데 제가 글을 쓰는 방법은 저는 춤을 전공했고, 그래서 춤추듯이 저만의 그 호흡으로 글을 써서 이 텔라물고기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비속어 제가 만든 말, 그리고 제가 전라도고 전라도 사투리가 허용된 매우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참 요즘 이렇게 책 너무 많잖아요. 좀 고루한 책이 좀 꺼져요. 고루한 책이 좀 꺼지고 좀 저처럼 튀고 이렇게 팔딱팔딱 뛰고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그러면서 시적이고 아름답고 또 찢어지고 너무 또 잘하는가? 네. 어쩔 수 없는 역작이라서요. 그래서 아직 좀 세상에 많이 작가로서 이름이 안 알려져가지고 좀 빛을 못 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좀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이분을 뵙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뭐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약간 뭔가 비속어를 쓰고 막 역작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데도 전혀 이게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 매력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모험님을 또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하고, 사실은 제가 느끼는 또 매력은 약간 되게 막 끝없는 그 자신감 있잖아요. 저 네. 소심해요. 이렇게 연예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되게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감이 없고 그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를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희열을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 난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본 사람, 저 사람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안에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토크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무어에게 궁금한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어떻게 하면 자기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뭐 약간 이런 맥락의 질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미스 연두죠. 뭘 알아요. 저는 저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근데 저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당당하냐,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아니 근데 저 그렇지 않고 저 굉장히 연약하고 많이 멀고 괴롭고,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그건 정말 오해일 뿐이고요. 정말 이렇게 퍼포먼스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쇼잉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는 엄청난 그 자아 비판과 함께 부끄러워서 심지어 치욕스러워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보여주려 하는 내가 있고 숨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데 저는 숨고 싶어하는 자아가 너무 크다. 저는 MBTI죠. MBTI. INFJ인데 I예요. 그래서 정말 좀 심각한 아이인데 사실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오해의 도가니탕에 빠졌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일단 너무 감사하고, 말이 너무 길었어 죄송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 말 들으면 사실 너무 행복하고, 저의 존재로서 사람들이 저에게서 그런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고 힘이 얻는다니까 헛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그런 말 들으면서 행복하고 더 많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있으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러워하시고 저는 근데 살면서 믿기진 않겠지만
한 번도 커밍아웃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렵나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고 어디 가서 제가 뭐 나는 뭐다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뭔가 그런 주제를 다루거나 저희 뭐 정체성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정말 저는 입을 닥치고 말을 하지 않고요. 뭐 부모님도 그렇고 평생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살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깨우쳐 나가시고. 사실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움직이가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책에도 써있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뭐 춤을 추고 사랑을 하고 매일 집을 나설 때 제가 그렇게 주렁주렁한 옷을 좋아해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특히 화장실 갈 때 정말 그거 최악이죠. 요즘 특히 변기통 앉을 때 다 이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다 묻고 맨날 그 지금 얘기 때막 정말 뭐 변기통이 막 옷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왜 이러고 사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근데 그 꾸역꾸역 저는 그 아름다운 옷장에 있는 아름다운 옷을 꺼내서 입고 나와서 그런 건좀또 너무 잘난 척 성실한 건가? 그 성실함과 그 아름다운 열망이 어우러져가지고 그것들을 정말 치열하게 사는 것밖에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정말 그냥 매일 꼼꼼하게 힘주고 코로 숨 쉬면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나를 최대한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게 좀 많이 번거롭잖아요. 사실 피곤하고. 근데 애써야만이 좋은 날까지 그것만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은 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가 어떤 방향으로든 부모님은 뭐 아름답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막 지식을 다 탐구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거 다 먹어보겠다 막,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때 그 말 한 번 하셨어요. 영화가 되게 성공적으로 됐고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모험님을 알게 된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막상 그런 자리들에 이제 쭉 다 다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났는데도 엄청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그 인간은 정말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은 특히 뭐로 사는 삶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지금 이런 누가 사실 이런 옷을 입고 아무도 이런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런데 책이 나왔고 영화가 나왔고, 근데 영화도 뭐 자꾸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탕웨이를 얘기하지만 탕웨이는 뭐 극영화는 많지만 다큐 영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다큐 인생을 담은 영화를 가진 인물로서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주인공이 전 세계가 국내에서 아무튼 뭐 다큐와 책을, 그 책도 제가 100% 쓰는 사람이고, 그 두 개를 다 가졌고 그게 나왔고 개봉을 했고, 그래서 어떤 제가 아티스트로서 2022년도에 올해 상반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나 영화 강의과에 대화 나가서 요즘은 매일매일 행복을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다 라고 이제 제가 시간봉을 떨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정말 너무 행복해서 아우성을 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지?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이렇게 찬란한 날이 올 텐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멍청이 앉아서 엄살 부리면서 놀고 있었구나. 나는 왜 그렇게 모자랐을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좀 덜 외로워하고 힘내서 더 열심히
열심히 살았을 텐데 왜 그렇게 그렇게 울기만 했을까?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면 그 모든 뉴욕까지 가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서 힘들었는데 딱 뉴욕을 비행기를 그 몸으로 탔어요. 타고 나서 뉴욕 가서 이제 아픈 거예요. 병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 베개 생복이 지하 10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험오지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숨고 싶고 정말 외로운 고독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영화로 찬란한 행복하다, 오늘은 피투성이다 라고 짓거렸던 말들은 온데간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허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뉴욕 호텔방에 남겨져 있는 침대방에 저의 자신은 그냥 고독하고 그리고 뉴욕에서 저를 누가 알아요? 그냥 아무도 아닌 노바디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고독감, 저의 이제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오는 또 절망감? 그럼 나는 이 절망을 딛고 또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영화와 책은 그냥 허상이었던 것일까?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로서 그렇게 방점을 찍고 그걸 치고 계속 막 자뻑에 빠져가지고 나는 막 최고의 아티스트야, 난 너무 행복해,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정말 그냥 아이의 성향으로서 그냥 아주 연약한 인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제가 많이 기도하고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사실 했고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만들면 이렇게 전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결과는 되게 좋은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일을 하시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어쨌든 본인의 그런 어떤 존재의 사명감을 찾으셨다는 그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고 이건 말해야겠다. 무어 영화 있잖아요, 포스터. 이렇게 거울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머리 장식 만드는 메인 사진 포스터. 있죠? 메인 포스터. 그거 그때 저희 MMC에서 퍼포먼스 하실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현장 라이브 사진을 찍은 거고 그 사진 작가가 그게 이제 제가 발레복으로 환복하는 그 과정을 라이브로 찍힌 사진이 거짓말처럼 영화 메인 포스터를 됐고 그리고 이제 영화 포스터 만드는 그런 회사 유명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사진이 제가 얼마나 사진이 많겠어요. 20년 동안 드래그를 했으니. 근데 이 모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사진 스케치가 많은데 이걸 다시 찍고 재현한다고 해서 이 정도 퀄리티 안 나올 것 같다. 괜히 돈만 낭비하느니 그래서 국현에서 했다. 국립미술관에서 드래그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경계 같은 거를 좀 깨고 싶었고 그래서 진짜 멋있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인지. 근데 그런 기회를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게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진짜 대단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얼마나 커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쓰겠다. 요구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입구에서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라이브였죠. 이사도라 덩컨 알죠? 스카프 목에 난 이사도라 덩컨 되겠다. 에스컬레이터 치맛자락에 걸려가지고 죽겠다. 목숨 걸고 내려와서 하염없이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공연 한바탕 지랄 연명하고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난 이 다 하고 샤워를 하겠다. 샤워까지 기어 들어간 공간이 엄청난 맞아요.
공간을 1층부터 지하 1층 전체를 다 쓰셨고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 공연 실황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자면 저는 이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그 제목이 다음 에디션을 했고 그 전에도 많은 전시를 했지만 되게 좋거든요. 그게 그 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가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또 불행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바운더리를 자기가 딱 그 혈연 관계의 그 가족에만 묶어두는 순간부터는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데 나를 가두는 어떤 존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토크 제목이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모원님한테는 가족이 되게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어라는 사람을 만든 존재들은 모어를 둘러싼 가족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 삶이 그 제가 2019년도에 뉴욕 공연을 갔고 뉴욕 공연 때 이제 그 안무가 선생님 저한테 지민 씨의 삶은 매우 특별하다. 지금도 누가 서울에서 발레를 한다고 하면 공부하라고 뜯어 말리는 판국의 그 옛날 시골에서 또 남자 아이를 발레를 시켰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내 삶이 특별한가? 근데 이제 영화가 나오고 나서 제 삶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 남자 체육 선생님이 그리고 제가 자라온 배경은 전라도 끄트머리 그래서 정말 농가 밭만 있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에어로빅 학원도 없는 그런 곳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저의 국민 재질 기이하게 모시고 너는 발레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그 옛날 90년도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거라도 해서 빌어먹고 살아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것도 너무 신기하죠. 왜냐면 중학교 선생님 저를 발레 시켰고 근데 엄마 아빠가 뜯어 말리지 않았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농사꾼 집안에서 저는 그래서 시켜서 발레를 했고 대학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드래킨이라는 삼천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발레를 하다가 왜 갑자기 드래킨이 되어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매일매일 울면서 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가고 있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래서 영화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소재가 필요했던 것일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영화와 책으로서 보상을 받았고 그것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있어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과물이 나와서 저는 그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영화를 얼마 전에 신도림 시네퀴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저도 보고 근데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저는 어렸을 때 손잡고 국민연대 미술관에 오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었고 죽을 때까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일이 당연히 문화적으로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의 영화로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그래서 그 전날부터 제가 사실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고 그리고 이제 영화 상영하면서도 엄마 아빠 옆에서 보면서도 안 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관객과의 대화하면서도 안 울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VIP 라운지 가서 아빠가 영화 촬영하고 나서 그 몇 번 쓰러지셔가지고 뇌가 막혀가지고 그 혈관이 그래서 단어도 잘 말씀 못 하시는데 고맙다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너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또 울면 너무 하염없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똥구멍 흔들고 눈물 꾹 참고 집에 가는 택시에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사실 욕했어요. 너네 아들 대체 왜 그러고? 아이들이 항상 저희 집 앞에 와서 호모라고 놀리고 괴롭히고 저를 때리고. 근데 엄마 아빠는 항상 아니 대체 왜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지민이가 난 세상 가장 예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대체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너를 괴롭히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항상 저를 감싸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지민아 너는 그러면 아는 스님이 있으니까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를 피신시켜주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랑으로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저는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가족 사랑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하염없는 저의 이제 대화를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유 그 60명 이상인가 그 지원을 해가지고 20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다들 막 저한테 DM 오고 쭉 떨어졌어 댓글 남기고 고통스러워 아우성을 막 치고 그렇게 선별되어서 이렇게 저의 또 오늘만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퍼포먼스를 뭐라고 해야 되지? 벽지, 뭐 리치영뚜 퍼포먼스 사실 어디서 보겠어요. 그런 정말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영광인 줄 알라고 이렇게 웃자고 한 소리고요. 영광인 줄 아시고 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화 뭐 계속 상영하고 있으니까 극장이나 뭐 VOD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계속 그 정말 많은 일들 하고 있거든요. 저의 예술적 행위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만나서 좀 깃떨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 가득가득 똥구멍 흔들고 그거 있어요. 야하하 하게 웃고 까르륵한 미소를 지어보아요. 그러니까 웃을 때는 야하하 하게 웃고 까르륵한 미소를 지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이 가끔 막 하품하시고 그러는데 항상 야하하 까르륵한 미소를 지으셔야 돼요. 왜냐면 표정 관리 항상 이렇게 군중 속에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막 이렇게 나와서 항상 이렇게 아시겠죠? 명심하세요.